자, 오늘 이제 3월 8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이 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어제 저녁부터 돌았었던 이 김광현 선수의 SSG 랜더스 복귀설 결국에 오전에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드러나게 됐네요. 어제 저녁에 DKTV에서 최초로 이제 신분조회 사실을 밝혔었고 네. 이후에 이제 담당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실제로 계약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저녁에 정용진 구단주 뭐 SNS에 이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이제 또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거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4년간 총액이 151억.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와 나성범 선수의 4년 150억을 뛰어넘는 FA 계약 말고 이제 연장 계약으로서 역대 최고 대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FA까지 포함하더라도 포함되더라도 역대 KBO 리그 최고 대우의 조건으로 이제 SSG 복귀가 선택이 됐습니다. 일단 연봉 보장 금액은 131억 원이고요. 옵션이 20억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뭐 김광현 선수가 이 계약하는 자리에서 했었던 이야기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선진 야구를 경험했고 팬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다. 팬분들의 열망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복귀하면 팬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이건 이제 진출 당시에 사실은 이제 팬들이 그냥 우리 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도전하는 모습 보고 싶다. 보내줘라. 네. 이래가지고 했었던 걸 이제 언급을 한번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구단주님과 SSG가 리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미국에 있을 때부터 했다. 최고 대우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셔서 복귀에 오래 고민하지 않았고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팀의 복귀에 우승에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이제 SNS에도 이제 본인의 심경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김광현 선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지난 2019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이 SSG 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었죠. 포스팅으로. 포스팅으로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 보장 계약을 맺고 진출을 해서 2년 동안 35경기에 등판해서 145.2이닝, 10승 7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2.97로 이제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어느 정도 종결짓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3년 만에 KBO 리그 복귀였는데 사실은 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 빅리그 쪽에 다시 한번 이제 FA 계약을 하는 것으로 무게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주윤 선수가 한번 이제 오프 시즌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광현아, 나랑 같이 뛰자.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 맞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이 김광현 선수 어떤 반응이었냐? 웃으면서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건 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SSG 메이저리그 직장 패스가 길어지면서 거취를 정하지 못했고 개인 훈련에 매진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복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 같은 경우는 역시 직장 폐쇄가 길어지면서 단춘 시즌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 그리고 언제 계약을 맺을지 또 몸 상태는 어떻게 관리할지 애매해진 측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SSG가 어쨌든 국내 최고의 조건으로 이제 김광현 선수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계약을 맺긴 했었지만 사실 김광현 선수의 현지 이 계약 예상 규모는 최저 뭐 2년에 1,400만 달러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사실 돈만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 남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계약을 못 받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직장 폐쇄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직장 폐쇄 전에 뭐 대형 계약 많이 맺지 않았었냐, 김광현 선수가 그만큼 가치 있는 선수였으면 진짜 계약을 맺지 않았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FA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그 중에서 최대어로 평가받는 코레아 선수라던가 프리먼 선수 같은 선수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말은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뭐 예상 행선지로도 10개 구단 이상이 꼽힐 정도로 여전히 뭐 메이저리그에서 쓰임새가 많은 또 이 필요성이 많은 그런 선수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뭐 역시 저한 선발인 점도 있고 뭐 불펜이 가능한 점도 있고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2년 동안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은 선수였기 때문에 뭐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하니까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국내 복귀를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역시 계약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받은 돈이
4년 동안 151억 원인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2년에 1,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2년에 173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좀 메이저리그에 잔류하는 게 유력하지 않은가 저희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이 4년 동안 151억을 연봉으로 그냥 이제 나눴을 때,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나눴을 때 37억 가량이거든요, 연봉이. 근데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예상되는 계약 최소치 2년 1,400만 달러가 연봉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바꿔서 따지면 86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봉만 대략 50억 차이고 2년 계약이고 여긴 또 4년 계약이니까 2년 계약 끝나고 또 다시 그때 다시 이 KBO 리그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또 커다란 이 연봉 계약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이 생각만을 가지고 복귀한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네, 뭐 KBO 리그 구단에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금액 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김광현 선수의 그 개인적인 이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 직장 폐쇄만 김광현 선수가 겪었더라면은 기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020 시즌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출 첫 해인데 단축 시즌으로 열렸잖아요. 그때 김광현 선수 미국의 통역과 단둘이 남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웨인라이트가 이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만 뭐 가족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던 것 같은데 또 게다가 9월 달에는 신장경색 때문에 응급실에 또 입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2020 시즌에는 부상자 명단 3차례 게다가 이제 보직 관련 갈등 때문에 팀과 이 감독과도 좀 이 얼굴을 그렇죠. 붉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네, 2021 시즌 지난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해에도 역시 선발 관련해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해서 이제 직장 폐쇄로 인해서 메이저리그가 언제 개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 복귀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SSG가 김광현 선수의 영입을 좀 더 발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연습 경기, 이 삼성과의 상대에서 7대 0으로 승리한 다음에 이거 선발진만 보강되면 가능성 있겠다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결제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수 본인의 맞습니다.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바로 이제 결제를 올렸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인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 프런트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선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SSG의 올 시즌 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더라고요. 네, 뭐 지난해 선발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승원 선수도 그렇고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토미존 수술 때문에 내년 여름, 올 시즌이죠. 올 시즌 여름이 지나고서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리그 선두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 시즌 막판 이 부상 때문에 6위로 마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평균 자책점이 이 5.2였으니까 선발 평균 사실 자책점. 선발진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음. 그런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뭐 노바 선수 그리고 폰트 선수까지 더해서 어쨌든 메이저리그 출신 선발 투수만 3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타선은 원래 강력했고 올 시즌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광현 선수가 KBO로 복귀하면서 사실 올 시즌부터는 뭐 그동안 있었던 무관중 경기 이런 거는 또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BO 리그의 흥행에는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추신수 선수랑 같이 뛰게 됐잖아요. 그쵸.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으로서 괜찮은 커리어를 쌓은 훌륭한 커리어를 쌓은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게 된 것도 정말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 역시 이제 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SSG 팬분들께서도 이 김광현 선수가 조금 더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메이저리그 팬분들께서도 김광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활약을 하긴 했지만 첫 해는 단축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에는 부상을 3차례나 당했기 때문에 162이닝 그러니까 규정 이닝을 2년 동안 채우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2년 동안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으니까 뭐 나중에도 컨텐츠를 만들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절대 실패를 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성과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뭐 이 메이저리그 팬분들께 그리고 저희에게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결과 뭐 김광현 선수가 한국 무대로 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생각이 좀 들고요. 또 KBO 리그에서도 다시 리그를 호령하는 모습 보여주는 김광현 선수의 모습 저희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죠 이제. 네. 내일 모레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